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또 시작해야 되겠죠. 좀 이제 좀 많이 시험이 다가오니까 좀 초조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또 공부도 더 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좀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항상 모든 문제가 급하다 보면은 좀 서두르게 되잖아요. 서두르다 보면은 항상 이제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냥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기본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 지금 듣는 분 중에 기본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벌써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마무리 특강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마무리. 그렇다 해가지고 아직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마무리로 이렇게 나는 넘어간다? 이러면요. 이런 분들은 진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커리가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커리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 강의인데요. 기본 맨 처음에 하는 강의인데 마무리 특강에서 하는 게 기본에서 안 했던 걸 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에서 했던 거를 그냥 더 압축해서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했던 게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이 안 돼 있다면 기본에도 충실하는 게 맞지 그냥 이거를 포기하고 마무리만 하겠다. 이러면 좀 요행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물론 이제 뭐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그게 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생략하고 막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기본을 더 좀 잘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만약에 내년 1차, 그러니까 내년 이제 시험이 있죠. 승진 시험에 더 저는 합격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서두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입니다. 자,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제가 이렇게 개관을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가 전통적 수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 수단은 또 나눠가지고 뭐가 있냐면 행정강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강제는 또 나눠가지고 뭐가 있냐면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즉시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벌, 과거에 잘못한 사람 처벌하는 게 뭐 있습니까? 형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무슨 벌이 있다? 질서벌, 과태료 때리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들어가는 건데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대집행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죠. 이행강제금을 다른 말로 집행벌이라고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강제라는 게 있고요. 강제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빼고 여기에 없는 건 전부 다 새로운 거예요. 모르면 다 새로운 거야. 이거 빼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게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대집행은요, 직접적 수단입니다. 직접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행정청이 의무이행 안 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냥 해버리는 거니까 직접 해버리는 거예요, 의무이행을.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요, 간접이죠. 이거는 행정청이 의무이행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압박가에서 돈 때려가지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접죠. 그 다음에 직접강제는 직접 해버리는 거죠. 의무이행을 직접 해버리는 거. 그 다음에 강제징수도 직접 돈을 걷어내버리는 거니까
직접 의무행하게 하는 거, 의무행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즉시강제도 이것도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적.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간접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상대방한테 하게 만드는 거야. 다. 직접 행정식이 하는 게 아니고. 됐죠? 의무행을. 자, 그래서 결론 보시면 행정질서벌과 과징금은요. 과징금은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간접. 여러분들 먼저 행정질서벌 이거 간접입니다. 과태료 때려가지고 앞으로 하게 만드는 거야. 그거는. 또는 못하게 만드는 거지. 의무를. 그러니까 질서벌은 간접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과징금은 전통적일까요? 새로운 걸까요?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다 간접적이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대집행, 직접강제, 강제행수, 즉시강제 4개만 직접적이고 나머지 다 간접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억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한테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의 취소 정지에 가름하여 부과되는 금전상 제재가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뭐예요? 얘가 과징금이에요. 과징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얻어요. 그럼 이득을 얻는데 그 이득을 다 박탈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과징금이거든요. 이건 과징금이지 이행강제금 아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때려가지고 압박 막 가해가지고 상대방한테 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거는 과징금이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 미리 의무자한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의무이행 안 하면 내가 너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먼저 하는 겁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조문 그대로. 그 다음에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요. 상대방이 의무이행 안 하니까 돈을 막 때려가지고 압박가해서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게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행강제금 먼저 때렸는데 이 사람이요. 이행강제금을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버리고 이행 안 해요. 그러면 이행강제의 목적은요. 돈 걷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때려서 상대방한테 의무 이행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돈 막 내버리고. 그러면 이거 효과가 있으려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의무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야 됩니까?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효과가 있겠죠. 한 번만 하고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의무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해버렸습니다. 해버리면 이제는 이행강제금 때리면 안 되지. 그럴 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의무이행했잖아요. 그럼 이건 부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미 부과한 거는 뭐합니까? 이건 걷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걸 부과하면 안 돼. 의무이행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는 11월 20일까지 의무이행을 하라 그랬어요. 그 이 사람이 12월 20일까지 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근데 언제 했냐면요. 11월 25일 날 했어요. 그럼 20일까지 안 하고 의무이행을 25일에 좀 늦게 했죠. 늦게 했지만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지. 이미 늦었지만 이행했으니까. 하지만 기존에 만약에 부과한 게 있다면 그건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집행은 면제한다. 이건 징수한다. 이건 걷습니다. 면제 안 해요. 이건 걷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접강제 아까 행정강제, 강제집행 중에 뭐 있습니까?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있죠. 근데 우리 법조문에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뭘로 안 될 때? 이행강제금으로 안 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안 될 때 행정청이 직접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징금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안 될 때입니다.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강제 퇴거, 무허가 영업소에 대한 폐쇄. 그 얘네들은 직접 강제 맞아요. 근데 집시법의 시행령상 직접 폐사는 즉시 강제 아닙니다. 얘도 뭡니까? 직접 강제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아까 행정강제는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강제 집행은 뭐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행정 대집행.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 강제. 그 다음에 강제 징수 이렇게 4개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직접 강제하고 즉시 강제의 차이가 뭐예요? 직접 강제는 강제 집행이니까 상대방이 뭐 안 했을 때입니까? 의무 이행을 안 했을 때 들어가는 거고요. 즉시 강제는 긴급한 상황일 때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두 개 차이야.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위가 불법 시위여서 해산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찰 관서장이 절차를 거쳐가 이 사람들한테 3번 이상 해산 명령을 했어요. 절차를 거쳐서. 그럼 이 사람들은요, 해산 명령이 있으니까 해산할 뭐가 의무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들이 직접 해산 들어가. 이거는 그러면 직접 해산 들어가는 건 긴급하니까 직접 해산 들어가는 겁니까? 상대방이 의무행을 안 해서 하는 겁니까? 의무행을 안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의무행을 안 해서 하는 건 직접 강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직접 강제. 그리고 여러분들 즉시 강제는 뭐가 있습니까? 전염병 환자 강제 격리. 이건 즉시 강제죠.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지문입니다. 그럼 총정리를 해볼게요. 질서벌과 과징금은 전부 다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 간접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과징금에 대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의무자가 의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거 맞다. 그리고 늦었지만 의무자가 의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면 안 된다. 맞다. 근데 이미 부과한 건 이거는 걷어낸다. 잘못됐다. 그 다음에 직접 강제는 행정 대집행이나 뭘로 이행강제금으로 안 될 때 가는 거지 과징금이 아니다. 조문이. 그리고 이 밑에 마지막 3개는 전부 다 직접 강제 사례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문제로 또 어려운 문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